예, 국장님. 예. 그 오전에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소원한 소식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마지막 또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청부 서류 39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39페이지입니다. 예. 이게 보면 사실 가정폭력,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가해자들이 재발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해자의 재발만 막아도 그 어떤 재범만 막아도 그 예방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인데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대폭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그 보면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09년도에는 보면은 예산이 4억 4천이었고 10년에는 5억 3천, 예, 그리고 11년에 2억이었다가 지금 드디어 이제 1억 4천으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예, 그렇다고 이 지금 성폭력이나 가폭력의 어떤 발생 건수가 이렇게 줄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최근 5년간 보면은 계속 6,500에서 6,000건 예,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07년도에 1,520건 정도 되던 것이 09년도에는 1,700건, 지금 이제 그 11년 6월 달까지 해서 지금 거의 900건이거든요. 그럼 연말까지 가면 1,800건, 거의 그 1,900건 이렇게 간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줄은 이유가 뭔가요? 올해 줄어든 연금과 실시되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줄었느냐면은 11년도에 2억이었기 때문에 지금 1억 4천이면은 11년도에 대비해서 볼 때 31%가 줄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0년에 대비해서 보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근데 발생 건수는 가정폭력은 10년도하고 같고 또 성폭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어떤 건지 어느 정도 줄었을지 모르겠는데. 예, 실제 이제 네네.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이제 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사업은 이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검찰청에서 이제 상담 조건부로 해서 기소유예된 사람이나 법원은 상담 위탁 처분된 사람을 이제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고 있는데 기 사업비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 최종 예산이 1억 8,600입니다. 1회 추경에는 1억 5,700 해서 근데 우선 이제 국비 예산 내시에 따라서 네. 기본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예. 네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 때 조금 올려가지고 지금 2억으로 간 겁니까? 이제 최종 예산이 1억 8,600이 됐듯이 네. 실제 가해자를 상담 치료하는 건수와 또 네. 그 교정 치료를 하는 건수에 맞춰 가지고 네. 또 국비 변경이 추가로 변경 내시가 됩니다. 이 사업은 아니, 근데 사업 저는 조금 따라서. 그 설명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 왜냐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1년 같은 경우 예산을 지금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10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건수인데 11년하고 거의 이렇게 평균을 내면 같은 건수인데 지금 예산이 5억 3천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9년에는 4억 4천이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실적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뭐가 분리가 되는데? 이거를 이게 두 개를 이게 치료비랑 의료비가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는? 2016년까지 이게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 내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교정 치료 사업이라 했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이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뭐가 분리되는데? 피해보는 재발방지 사업. 2010년까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회복 프로그램 재발방지 사업이 복권기금으로 해서 복권기금하고 네. 2011년부터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회복 재발방지 사업이 네. 여성발전기금으로 분리가 된 그러니까 치료 회복하고 가해자 교정 치료가 분리됐습니다.
이 두 개가 치료 회복과 가해자 교정 치료가 사업이 분리가 예, 됐습니까? 돼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치료 회복이라는 지금 그 사업도 이 예산 안에 어딘가 있습니까? 제가 그걸 못 찾아서 그러는데. 예,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전부 서류 40페이지에 있습니다. 40페이지. 제목은 치료 회복이라는 예,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으로. 예. 이거 가해자만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피해자도 같이 대상입니까? 피해자만 대상 치료. 앞쪽에는 가해자 교정 치료고 네. 뒤쪽에는 이제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그렇죠. 피해자입니다. 뒤에는 지금 피해자로 갔는데. 예, 예. 그러면은 이전에 5억 3천만 원, 5억 3천만 원, 4억 4천만 원 배정이 될 때 10년, 9년. 요때는 사업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때는 가해자 교정 치료 사업 아니었습니까? 피해 및 재발. 그냥 가정폭력, 성폭력?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사업. 피해 회복 및 재발 재발 방지 방지 사업. 사업, 예.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같이 합쳐져 있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해자만 따로 떨어져 나온 거고 피해자는 이제 그 피해 회복으로 예. 이렇게 사업이 분리됐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분리됐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은 조금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전에 이제 그 10년 전에 성폭, 가폭 상담소를 했었고 예.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사실은 성폭력, 가정폭력은 예방이 가장 관건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를 범죄자인데 또 가해자인데 어떤 가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성폭력, 가정폭력 가해자는 대부분이 어떤 범죄자라고 생각하기 전에 범죄자인 동시에 환자입니다. 제가 상담을 쭉 해오면서 내린 결론은 그래서 환자라는 입장에서 어떤 그 치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이 환자 가해자가 또 이 환자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도 환자로 되어가는 과정이 반복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해자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해자라는 개인을 지원한다기보다는 환자를 치료하고 또 우리 사회를 어떤 이런 성폭이나 가폭이 재범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지원이 중요한데 이렇게 사업이 축소가 되는가 해서 저는 굉장히 사실은 그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역시 그 성폭력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인 성폭력이 부산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 뭐 지난 5월, 6월, 7월 계속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때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안 속에 장애인 성폭력 예방이나 그 어떤 그 사후 관리에 대한 특별한 무슨 사업이나 그 예산이 반영된 게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여전히 여성장애인연대의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하고 쉼터 예. 운영 예. 그거밖에는 지금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물론 그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지금 장애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매뉴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현안 과제로 우리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 매뉴얼을 개발하는 그 과정 중에 그러니까 그 중간에도 우리는 지금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매뉴얼이 만들어지면은 예방 교육을 지금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 준비 과정으로서 뭐 여성장애인 연대라든가 아니면 여성장애인 그룹들이 있습니다. 당사자 그룹들이 그런 그룹들이라든가 또는 특수학교라든가 또는 장애인 부모회라든가 이런 어떤 당사자 그룹들과의 소통, 연대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그 매뉴얼을 가지고 예방교육을 시행할 당시에 빨리 이들과 같이 연대를 해서 빨리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계획이나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왜냐면은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매뉴얼 개발하는데 적어도 뭐 1년 걸린다고 합니다. 이 1년 동안 또 장애인 성폭력은 분명히 또 일어날 것입니다. 1년보다도 저희들이 여성가족개발원과 이제 협의하기를 이 사업은 매뉴얼 개발은 다른 사업에 앞서서 신속하게 우선 이제 최우선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교육비를 5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네네. 내년에는 그 추가로 된 부분이 있어서 2천만 원을 더 정액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네. 이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조기에 이 매뉴얼이 개발되면은 바로 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그런 준비가 이게 이제 그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또 이런 매뉴얼이 특별히 따로 필요한 이유가 그 장애 유형별로의 특성을 예. 잘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 개발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장애 유형별 또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어쩌면 이런 어떤 그룹들을 잘 활용을 하면 사업을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고 또 정확하게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특수학교나 또는 장애 부모회 또 뭐 물론 이제 우리 여성장애인연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또 예산 지원을 받아서 그 상담소나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또 우리 여성장애인연대를 통해서 여성 어떤 동호회 모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그 접촉을 가지고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미리도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매뉴얼 개발과 함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노력들에 대한 부분이 어딘가에 반영되어 있나 싶어서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없어서 저는 아직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의 어떤 긴박감을 조금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사실 그런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유대관계를 가지는 데는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예산에서는 제가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그 여성장애인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상담소나 쉼터는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어떤 이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당사자 그룹 속에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동료 상담 같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지원하고 같이 이렇게 시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를 좀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매뉴얼을 개발하면은 신속하게 네네. 이제 집행할 수 있도록 또 그동안에 사업 추진을 하면서 네네. 그 전에 또 혹시 우리 이제 시에서 사전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네. 경애 장애인 상담소나 이런 그 쉼터 등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네네. 조치할 사항이 뭔가를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네. 예산 사업이 아니더라도 비예산 사업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서로 그동안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은 네네. 정보 교류를 해서 네. 매뉴얼이 이제 작성이 되면은 신속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아마 예. 그게 꼭 필요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아침에 또 우리 이성수 의원님도 그 강조를 하셨고, 저도 지난해 예산 때도 제가 그 사실은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 퇴소아동 자립 그 정착금 지원 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뭐 어쨌건 뭐 지난해에는 그 시설 퇴소아동하고 같이 그 소년촌의 가장도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는 이제 또 둘 다 이렇게 250만 원이 올랐는데 뭐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정말 이게 물가 인상이라든가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족하고 또 타시도 뭐 서울, 인천, 울산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또 조금 다르긴 하지만 700만 원까지 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정말 그 아침에도 우리가 그 제안을 했듯이 그런 어떤 뭐 그 운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예. 뭐 정보라든가 실제 취업에 필요한 그런 어떤 기술들을 그 비용 지원을 해서 가르쳐주는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이 이 아이들이 만 18세 지금 퇴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은 사실은 청소년은 24세까지입니다. 예. 24세까지인데 아직도 보호를 받아야 될 18세 나이에 이 달랑 이제 뭐 250만 원 들고
지금 이제 사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또 이 아이들하고 이 자립정착금하고 같이 들고 나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78페이지에 있는 아동발달 디딤시아 통장. 예. 그 디딤시아 통장. 예. 이게 이제 사실은 더 크게 아이들한테 희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희망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태소 아동 자립정착금하고 희망 디딤시아 통장하고 합쳐봤자, 사실은 물론 시아 통장에 들어있는 적립금 액수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사실 어떻게 주거 공간 하나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가 조금 더 그야말로 특단의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50만 원 이렇게 올려줄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사회 첫 발을 디디면서 거의가 다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로 취업을 하지 않는 한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지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회 어떤 정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시작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디딤시아 통장까지 안겨줘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기초생활 수급으로 거의가 다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청소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딤시아 통장 관련해서 이 디딤시아 통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가 예금을 하면 3만 원 한도 내에서 또 우리 시가 매칭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인 자기 부담 예금 부분을 보통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대체로 시설 아동들은 이제 후원자와 결연된 결연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설 아동은 그렇고요. 또 여기에는 기초생활 수급 아동도 있고, 또 소년소녀 가장도 사실은 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제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소년소녀 가장 아동도 대체로 그런 결연을 하고 맺어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모님이 계십니다만 그 대상이 올해부터 지난해부터 언제부터? 예. 기초수급자를 디딤시아 통장 대상으로 하는 거는 2011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후원자를 모집하고 하는 어린이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자를 발굴해서 서로 결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상이 5,060명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올해 다행히 이제 예산이 한 2억 정도 증액이 되긴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 자기 부담 부분이 사실 지금 어린이재단에서 물론 결연을 맺어주고 있지만,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특히 시설아동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우리 생활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만 원씩 떼서 적립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좀 적극적인 대안으로 우리 공동모금에 하고 어떤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공동 모금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 기탁을 해야 이쪽에 여기 이제 아이들한테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제 어디서 가령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겠다 하면은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가능하면은 우리 이제 이래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이런 디딤시아 통장이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 지정을 해서 입금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최근에 어디서 보육협회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겠다는 사항도 여기에 지정 기탁을 하도록 해가지고 사실은 적립이 안 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일정 부분 좀 적립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후원자를 발굴하고 또 좀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겠다 하면은 여기서 지정 기탁이 되도록 또 지속적으로 안내도 하고 해서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최종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정착금도 물론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디딤시아 통장도 우리가 살을 찌워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원조총회도 했지만은 그런, 우리가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이
우리 그 저개발국의 아동들도 우리가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우리 부산의 아동들도 우리 부산에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아이들이 부족하고 이런데도 반면 또 조금 넘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그 제8회 그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2010년도에는 우리 부산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예. 그때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렇게 예산해 보니까 우리 그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책 홍보 부스 설치에 4천만 원이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거든요. 예, 이제 전체 참가비에 4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그 행사 비용이고 홍보부서 설치하는데 4천만 원 너무 이게 좀 후하게 배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이렇게 줄이면 또 충분히 우리 더 힘든 부분에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미혼 남녀 결혼 지원 사이트 이용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명세서 193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부산 시내에 거주하는 그 미혼 남녀들이 그 인구복지협회입니까? 예, 거기에 이제서 운영하는 그 만남 사이트,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그 서로 그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사이트인데,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인구복지협회에서는 지금 그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 지원금으로 지금 8천만 원이 이번에 예산 책정되어 있고, 지난해는 1억, 그러니까 11년에는 1억, 12년에는 지금 8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 지금 미혼남녀 결혼 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물론 결혼 장려 정책이기도 하지만 또 출산 장려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그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가 해야 될 일의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사이트 운영 자체가.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일단 아이 낳기 좋은 그 세상 운동본부 에서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또 이 사이트를 우리 부산의 미혼 남녀들이 이용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사실은 이제 우리 시에서 2010년도에 개최를 하고 올해는 이제 그 대전에서 개최할 때 참여를 하기 위해서 4천만 원 예산 편성을 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과 또 이제 각 청소년 단체에서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이제 전국 규모의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하고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게 일회성 행사에 지금 또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경험들을 할 기회가 많은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줄이고 좀 줄여도 되겠다. 뭐 아무리 우리 청소년들 가서 경험을 하고 해도 지난해 우리가 대전에 갈 때도 우리 청소년들 뭐 10명인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 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좀 허리띠를 좀 졸라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혼 남녀 만남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이제 원체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2009년도부터 몇 년도부터? 2008년부터 이제 인구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미혼 남녀 만남 사이트에 우리 부산시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라 하면은 무료로 가입을 해서 서로 이제 그건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마침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정부에서 아이 낳기 인보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에 마침 올해는 1억 원, 내년에는 또 이제 8천만 원이 국시비 매칭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 지원을 위한 결혼 사이트에 지원이 돼요?
왜냐하면 같은 할수 있도록. 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고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이기 지원이 되도록 때문에. 한번 협의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네, 꼭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족, 예. 이 기금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예. 지난해에도 제가 이 기금을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일단 기금 사업 내용 설명서는 357페이지에 358페이지에 있고요. 올해도 보니까 여전히 이제 우리 뭐 고교 입학 준비금으로 210명한테 뭐 10만 원씩. 네. 그리고 또 이제 한부모 시설. 예. 자립 프로그램 운영으로 182만 원씩 11개소 시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기금이 지금 12년부터는 기금이 30억으로 우리가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기금이 95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4년까지인가 정립이 되다가, 예. 05년부터, 그러니까 2005년부터 정립이 중지되었다가 지금 12년부터 2억씩 다시 정립이 될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가 좀 이해가 안 간 부분이, 보면은 지금 설명서 161페이지에 보면은 이자 수익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있는데 11년도에는 이자 수익이 지금 3,200만 원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기금이 2억 정도 불어났단 말입니다. 12년도에 2억을 적립을 하면. 그런데 보니까 이자 수익은 4,900만 원 정도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 2억이 불어났다고 1년에 이자가 1,700만 원이나 불어날 수는 없을 텐데. 예. 요게 시정금고에 넣으면 이자가 3% 정도 되고 1년에. 그러면 한 600만 원 정도 이자가 불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다른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는 보면 이자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61페이지입니다) 그 설명서, 기금 설명서 161페이지입니다. 예. 다른 어떤 수익도 포함이 된 겁니까? 가장 설명이 돼요. 왜냐면 제가 이 구체적인 개수를 한번 확인해 가지고 예, 꼭 그렇게 잠시 해주십시오.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 제가 해주시고. 요 확인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금 사업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더군다나 우리가 기금이 30억 확대될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2009년, 그러니까 1995년도에 기금이 설치될 때보다 한부모 가정이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이제 한부모 가정의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그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 설립 당시에는 한부모 가정이 주로 사별이나 이혼 등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한 부모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들, 성인들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자녀들도 보면은 이렇게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나이에 있고, 그래 했기 때문에 이런 주로 이제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기금이 책정이 됐었고요. 사업 책정이 됐었고. 근데 지금 이제 2000년도 들어서부터는 물론 이혼으로는 한부모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혼 연령도 낮아지고, 예, 거기에 따라서 자녀 연령도 낮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는 미혼 모부자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미혼 모부자 중에서도 특히 지금 2008년도부터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한부모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2010년도에는 우리가 18세 이하 출산이 지금 186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금 사업의 대상인 한부모 가정의 수도 달라졌지만 대상의 특성이 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대상의 특성이 달라졌다라는 거는 사업의 내용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기금이 확대됨과 동시에 우리가 이 사업 내용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대상의 특성에 맞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혼 모부자, 특히 미성년 미혼 모부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몰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미성년이면 아직 아동이지 않습니까? 청소년. 예. 본인도 아직 다 자라지 않았는데 아예 부모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이 기금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 그 예상 수익이 4,700만 원 정도라면 예. 우리가 여태까지 해오던 그 3,200만 원 예산으로 했던 사업들, 물론 그때도 4,1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지만 어쨌든 늘어나는 부분에다가 좀 더 플러스를 해서 이 기금 사업의 어떤 그 내용을 좀 더 다르게 가져가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네. 말씀이 네네. 정말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기금도 장초에는 이제 10억을 했다가 이제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30억을 조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변경한 내용도 결국은 한부모 가족이 네. 이제 양쪽으로 늘어나면서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네. 이제 다양한 사업을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 이제 이번 예산 같은 경우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 예산을 이제 이자의 한도 내에서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고교생 이제 준비금 무슨 준비? 그런데 이제 지금 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도 이제 지난해 10년도에도 이 기금 그 심의를 하러 갔었고요. 예. 위원회에서 했는데 사실 지금 거의 사업 내용이 변화 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특히 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 예. 내지는 그 사업으로 안정은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어떤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순간 해봐야 되는 사업들, 시범 사업들, 이런 것들도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건 대상이 분명히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금 사업에 대한, 물론 고교생 입학준비금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건 예, 분명합니다. 예, 그러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이게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되면 일반 회계로 돌릴 수도 있고요. 예. 그러나 기금으로도 한다 하면 또 그 기금 사업 내용 속에 그 미혼 모부자, 예. 특히 미성년, 특히 미성년 미혼 모부자에 대한 어떤,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정신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꼭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예.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이제 네네. 그 신입생 입학 준비금과 또 이제 그 한부모 가족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이제 기금 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한부모 가족들의 형태에 따라서 네네. 이제 기존의 이제 한부모 가족의 입학 준비금도 필요하지만 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성년 미혼 모부자. 예, 청소년을 위해서도 또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부모 모부자 거점 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또 멘토링 사업과 상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기금 사업으로 필요하다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세부적으로 또 미성년 한부모를 위해서도 이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 부산이 지금 유일하게 지금 1억 예산을 받아서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예방이면 홍보 뭐 이렇게 되는데 치료가 들어가면 이건 정신과의 어떤 전문적인 그 부분들이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업이 특히 시범 사업이니만큼 아마 사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서 실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또는 방향성 이런 것들도 결과물로 도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시범 사업 한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그런 어떤 계획하고 그 프로그램을 그 준비를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대생 그 커리어 개발 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8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가 지금 이번에 1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5천만 원에서. 그런데 원래 이거 취지는 그 여대생의 어떤 취업 지도나 진로 지도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주로 창업 준비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창업지원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 이렇게 좀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여대생을 따로 떼서 이렇게 특화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 여대생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면 여대생이 졸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적인 어떤 그 교류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인력 풀 속에 포함이 돼서 충분히 어떤 그 정복유로가 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따로 떼서 하는지 제가 그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일단 뭐 요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또 한 번 돌아가셨습니까? 요번에 예산이 또 줄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예. 이제 3분 남았네요. 그쵸? 예. 예. 어쨌든 이분들 남은 여생, 더 이상 슬프지 않게. 예. 조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행복했다는 기억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많이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냥 국장님 뭐 이 자리에서 물러나신다 뿐이지 우리 부산의 여성, 가족, 청소년들과 늘 함께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뭐,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